시장 금요일 날 움직임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러라고 협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란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인 상황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또 정치 경제적인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을 일부 하려고 하는데 주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재미가 없을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항상 보지만 뭐 미국 시장이 뭐 지금 보시면 시뻘겋죠, 그죠? 시뻘겋게 급락을 했지 금요일에도. 근데 뭐 갑자기 기업이 뭐 생산과 뭐 유통 뭐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잘못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 그죠? 그것이 관세든 뭐 기업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그러면서 정책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게 주식이고 그 주식엔 비단 기업이 잘하고 잘못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초전 박살났잖아요. 금요일 날. 그죠? 이게 뭐 어느 특정 기업이 잘못해서 급락이 된 게 아니잖아.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개별 기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죠? 경제의 정책적 방향, 그 정책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은 정부고, 그죠? 그 정권이나 아니면 의회나, 그죠? 그 나라의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글로벌 경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주시장에. 자, 뭐 금요일 날 험악해, 그죠? 험악하게 뭐 섹터가 뭐 유틸리티도 급락하고. 산업 부분 뭐 이제 전부 다 급락하고 뭐만 조금 반등을 했냐면 뭡니까? 뭐 여행 쪽 거기에 나이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키도 급락을 했었죠. 그죠? 이게 그냐면 신발이나 이쪽 부분들 대부분이 베트남 뭐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베트남이 미국하고 협상에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세를 0%로 인하하겠다. 뭐 이런 협상의 통화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등한 걸 제외하고는 전 부분이 급락을 했어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흐른 부분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 시장은 사실 지금 하락 부분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급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바쁘신 분은 앞부분만 들으시고 나가셔도 돼.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죠? 그 방위선에서 배제할 것이냐 배제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나라 주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주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전부터 들었잖아요. 저는 2026년, 2027년 정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미국이 방어해주고 있는 정도지. 자, 이제 그런 부분은 정책인 부분은 뒷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죠?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0.8% 마이너스 1% 정도 시간의 약세였어.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어제가 4월 4일이었죠. 실제 이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죠? 딱 나온 게 있었지. 뭐냐? 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중국이 미국에 맞불 관세를 놨습니다. 34%대 34%. 그러니까 중국이 4월 4일 그러니까 4월 10일 오후 12시 1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4월 9일 날 34%의 관세가 발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 미국 관세 발효된 다음 날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서 34%의 관세 그리고 군수기업 16곳 그리고 대만의 무기 판매 미국 기업 11곳 이런 쪽에 블랙리스트를 포함시키고 그런 가운데에서 핵심 광물인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자, 이제 이건 관세의 맞불이 진행되고 보복과 재보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게 되는 거지. 그죠? 지금 중국에게 부과된 미국의 관세가 총 54%잖아. 그죠? 올해만. 그 이전에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던 걸 염두에 두면 한 74% 관세율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는 지난번에 10% 관세를 부과할 때는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죠? 곧바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관세뿐만이 아니라 히토류는 F-35기에도 히토류가 들어가. 그죠? 그 정도로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필요로 한 광물 부분이 핵심 광물이 히토류예요. 그죠? 친환경 산업이나 모든 부분에 포함되니까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고 가공이나 그죠? 정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은 90% 이상이에요.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을 중국이 갖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뭡니까? AI 칩과 연관된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데도 히토리가 필요로 하다 할 정도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핵심적 라인이라고. 그렇게 맞불 관세를 미국 시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을 했어. 하락을 출발을 해서 비실비실. 그것도 금요일.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파월이 뭡니까? 트럼프와 정면 충돌했다. 파월 연준 의장. 상호 관세가 고물가 저성장 위험 초래는 확실하다. 그리고 통화 정책 경로를 변경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트럼프 푸시든 파월의 푸시든 더 떨어지지 않을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금리를 내리기엔 완벽한 시기인데 금리 인하하고 정치 중단해야 된다라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니까 분명히 고물가 저성장 위험 속에서 상호관세가 불에 기름을 붓는 성격의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일정 정도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언급, 그죠? 이후에 적어도 5월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어떤 뉘앙스라도 기대했었던 시장이, 그죠? 이거 환장하겠네가 된 거지. 그러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 장 시작 전에 중국의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고용보고서였잖아요. 그죠? 고용보고서는 예상보다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 예상보다는 다 좋게 나왔어. 일자리 전반적으로. 그죠? 실업률만 4.1%에서 4.2% 올랐는데 4.2%로 그거 다 예상했었던 부분이고. 그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예상 부분으로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경제 데이터 부분은 양호하게 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과거의 데이터다. 이렇게 시장이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틱톡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박살내고 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미국을 부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서 부담을 줄인다. 이런 틱톡 영상, 어떤 영상, 그 부분을 트럼프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지만 주식의 94%는 부자들이 들고 있고, 주식의 94%를 8%의 부자들이 들고 있으니까, 그죠? 주가가 급락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트럼프가 올리니, 그죠?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죠? 주식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박살이 나도 그거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고 부자들이 몇억 몇십억 이렇게 투자하는, 몇백억 투자하는 부자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영상을 올리면 주가가 박살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시에 형성되어 있었던 나스닥 저점, 그 부분이 거의 하루 종일 거기서 중간에 요 뉴스 때문에 소폭 반등을 했었던 거예요. 베트남이 베트남 총석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미 관세 0%로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 부부를 베트남으로 초청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캄보디아에게도 49% 상호관세 부과를 했는데 19개 제품 품목관세 최대 35%에서 5%로 즉시 인하할 것이다. 이런 서한을 미국 대표부에 전달하면서 그래도 협상 여지가 좀 있구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베트남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나이키가 반등을 한 거라고. 그죠? 그런 쪽에 협상하는 부분의 국가 이쪽에서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 지수는 돌릴 수가 없었고. 그죠? 사실 애플이,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애플이 중국의 공장에서 90% 정도를 생산하잖아요. 그죠? 10%는 인도에서 생산하고. 옛날에 오바마 때도, 그죠? 애플 오너에게 미국으로 좀 공장을 이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그 오너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은 값싼 노동력, 중국의 값싼 노동력,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죠? 근면한 자세, 노동자의 자세, 근면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다. 값싸서만이 아니고 중국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어떤 그 부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밤새서 일하고, 그죠? 납기를 맞추려고 밤새서 일하고 하는 그런 그 근면성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 우리나라도. 그죠? 그런 게 지금 중국 폭스콘 이쪽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맛이 없다.
그래서 옮길 수가 없다.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논해지만 우리가 관세를 지금 많이 부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25%, 우리나라 25%, 중국이 뭐예요? 올해만 54% 받은 거지. 그런데 그 관세율로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그 관세를 지불해도 그냥 있는 게 낫느냐라고 보면, 그죠? 관세율만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 크게 미국으로 갈 이유는 없어요.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왜냐? 사실 노동력, 인건비, 이거 뭐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공장, 건물 뭐 이런 게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1.3배에서 1.5배 정도 똑같은 공장을 설립하면 더 비싸요. 그죠? 30%에서 50% 사이. 그런데 25% 관세면 뭐예요? 굳이 미국에 갈 이유가 없는 거지. 중국으로 보면, 그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5배에서 6배 비싸. 그만큼 중국이 싸다는 거죠. 아직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관세율만 가지고는 미국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왜? 공장을 이전해서 거기 가면 더 비싸지는데 뭐. 그래서 뭐예요? 중국에게 뭐예요? 이제 그 관세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4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하락한 폭입니다. 응? S&P가 이틀 동안 10.5% 정도, 나스닥이 이틀 동안 12%, 시장이, 그죠? 다우존스가 10% 정도 급락을 했지. 그죠? 유럽이 8%, 영국이 6%, 독일이 8%, 그죠? 프랑스가 7%. 응? 국제 유가도 이틀 동안 13%. WTI 기준 다 급락을 했어. 왜? 이렇게 관세가 높은 상호 관세가 지속이 되면 이건 시장이 리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래 공포라고 하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고. 그죠? 지속하게 되고 이거를 계속 강하게 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 그죠? 우리가 1930년도 대공황 이때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지금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담, 그래서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됐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거냐? 그죠? 이제는 세 부류의 국가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상호 관세 속에서. 하나는 중국처럼, EU처럼, 그죠? 미국하고 맞서겠다. 보복 관세하고 재보복으로 대응하고 하면서 맞서자. 그죠? 이런 나라가 하나의 부류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그죠? 멕시코 이렇게 이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나라, 이 부류가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그죠? 눈치를 보면서, 그지? 중국처럼 보복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 거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처럼 미국에 맞춰주면서 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로 나눠지게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뀔 거라고. 그죠? 자, 사실 여기서 다시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왜 없지? 다시.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쪽에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목요일과 금요일 날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 HTS가 지금 힘께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점검 기간에서 제가 다른 증권사 거를 막 하다 보다가 시간에 쫓겨서 이 HTS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거는. 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미국 시장의 급락이나 글로벌 시장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지. 물론 종목별로는 세게 떨어진 쪽 라인도 있죠, 그죠?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세게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지수 쪽으로 보면 그래도 미국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 거지, 그치? 그건 이제 그 이유는 멀티플이야.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그죠? 지금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요 탄핵 시기 때마다 멀티플이 내려왔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은 2024년 작년에, 그죠? 이 계엄,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금투세 폐지. 그게 너무 늦게 되면서 서학개미로 이동하는. 지금 서학개미로 그때 8월, 9월, 10월 때에 그 서학개미로 간 분들 지금 우리나라 하락한 것보다 지금 더 죽을 맛일 거야, 미국 시장에서. 그죠? 연말에도 무진장 갔잖아. 그죠? 우리 시장도 떨어졌지만
우리 시장은 뭡니까? 오히려 12월 대비로 보게 되면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기본이 15%에서 20%씩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멸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멀티플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시장은 그죠? 2016년에 멀티플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도 멀티플이 선행 PR이 9.8배, 9.4배고 이번에도 뭡니까? 8.6배, 8.5배 요 사이까지 12개월 선행 PR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관세 맞으면서 내려왔고 그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이 0.80배까지 하락한 상황이야. 코로나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런 때를 제외한 부분으로는 가장 이 가치가 낮은 상태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 목요일, 금요일 그 부분인데 사실 월요일은 뭡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 잘 버텨줬는데 그죠?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이 한 1, 2% 정도의 약세였었다면 우리 시장이 오히려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흐름,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클 텐데, 그죠? 금요일까지도 세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유럽까지. 그러니까 행여나 조금 버텼던 게 뒤늦게 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요건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 거니까, 그죠?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이 아직도 20배잖아. 그죠? 아직도 20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뭡니까? 상당히 2배 이하로 아직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가치가 낮은 상태이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락의 범위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요 상태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 쪽 부분에 봤었을 때 시장이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는데 그죠? 미국 시장은 반대로 이제 금요일까지 급락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 주 언제든지 반등할 실마리는 반등해도 할 말이 없는 구역까지 온 거지. 그죠?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이틀 동안 공포스럽게 떨어졌다는 건 이미 추세가 특별한 부분이 바뀌지 않고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돌아오기 쉽지 않는 조정을 보여준 거라고. 자, 그러면 정책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을까?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그거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2024년 7월 19.7%에서 19.7%에서 이제 18.6%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은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그죠? 올해 이제 그 재정 적자 이제 탄핵 선고가 됐기 때문에 6월 3일인가 그렇죠? 6월 3일인지 4일인지 여튼 대통령 재선거 앞두고 이 재정 지출 요 부분을 좀 살릴 가능성도 있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 지출 부분이 확대가 되면 내수 이쪽 부분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섹터상으로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한중일 FTA와 관련된 부분. 지금 상호 관세로 무용지물이 된 한미 FTA. 그러면 미국하고의 관계 부분에서는 25% 관세를 이제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 외의 지역에서 또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변화 흐름 부분을 갖게 된 수가 있는 거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미란 보고서 요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질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이 뭡니까? 한중일 FTA와 관련된 3월 30일 날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에서 FTA 논의를 재개하고 협상의 속도에 합의를 했다. 그죠? 협상 속도를 빨리 하려는 부분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중일 3국이 국내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22.4%, 교역량이 18.3%. 그래서 FTA가 한중일 FTA가 타결될 경우 전 세계 3위 지역 통합 시장인데 사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협상을 하는데 아직도 안 된 거야. 왜 안 되겠습니까? 한중일이 FTA가 그죠? EU는 EU 공동체로 나름 협의체 만들고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동남아도 동남아 자체적으로 FTA 형성하고 중남미는 중남미대로 하는데도 왜 한중일은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서로 못 믿는 거지. 그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감정들이 옛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도 반일 감정이 있고 일본도 반한 감정, 반중 감정이 있고 중국도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 나라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서 뭡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그 체제의 틀림에 의한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세게 때리면서 교역을 할 대상 자체가 유축이 될 수 있는 부담 때문에 세 나라가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처럼의
중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 이 일정 정도 그래도 타결됐을 때 좋은 섹터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저는 금요일에 좀 작용을 했다고 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에 치중했었던 그 정책적 변화가 다음 정권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중국이나 북한 이쪽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탄핵성 인용이 선고가 되면서 그래서 면세점 쪽이나 그죠? 엔터 그죠? 뭐 드라마도 한류 이쪽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옛날같이 못해도 그래서 그쪽 부분이 반등을 한 거죠. 그죠? 자, 우리나라도 FTA 자유무역협정 하는 쪽 라인 부분이 요 메르코스 뭐 해가지고 남미 시장 부분에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이렇게 무역 협정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그죠? 여기 말은 지속 가능 협력 모델이고 경제 동반자 협정이고 뭐 이렇지만 결국은 이제 FTA로 가는 그런 협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 이제 이런 시장이 되면 거기에서 기반돼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이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미국은 실효 관세율을 지금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실효 파란불이 뭡니까? 20%까지 급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20% 이상으로. 옛날에 1930년대 대공황 때 실효 관세율이 60%까지 올랐었던 이 부분으로 지금 가는 그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말 미국이 1930년에서 33년 그 관세율을 펑펑 때렸었던,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대공황이 나왔었던 그때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죠? 1930년대 공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그죠? 트럼프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상호관세를 부과하느냐? 요 의도라고 그랬죠. 그죠? 2분기 경기 침체, 그리고 그 속에서 금리 인하를 만들고 핵심 감세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내년 초부터 미국을 회복을 시켜서 11월 달에 중간 선거.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 계속해서 뭡니까? 글로벌 이 관세 정쟁을 벌이고 그런 걸 통해서 경기 침체를 일으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뒤늦게 잡혀지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고 감세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로 가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아픔의 절정인 거지. 그죠? 절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미국 쪽에서는. 그죠? 그런데 곧바로 돌아올지는 쉽지가 않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럴 수 있는 흐름을 왜 어떤 부분에서 찾고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들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그 트럼프 취임 전에 플로리다에 마러라고 방문한 거 아시죠? 마러라고. 마러라고.